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런 뭐 수비적인 억가가 좀 많았죠.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듀오십이 정말 좋다.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어느 리그에 내다 놔도 김민재랑 우파메카노 조합이 쉽게 질 수 있는 조합은 아니다라는 것과 동시에 정말 이 두 선수를 보호해주는 선수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. 제가 계속 미넨 경기들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이 둘을 제대로 보호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공격적인 팀, 좀 잘하는 팀을 만나게 된다면 실점을 할 수도 있고 챔스에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근데 오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. 네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후토크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어쨌든 간에 미넨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했습니다.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전반 초반에 약간 전방 압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넨을 좀 당황시킨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, 어쨌든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낄 수 있던 것 중 하나는, 드디어 이 친구들이 사네랑 이 그 독일 친구들이 해리케인을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. 뭔가 지금까지는 해리케인이 골을 넣고 있었지만 되게 겉돈다는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고 상대도 강한 상대다 보니까 이제 자네나 이런 친구들이 다 드리블만 하기보다는 해리케인을 사용하면서 해리케인 기점으로 무시알라의 둘이 조합이 굉장히 좋았다.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, 첫 번째 골 장면에서도 이제 자네가 들어가면서 해리케인을 써가지고 2대1 패스로 득점을 가져갔던 장면이죠. 근데 제가 계속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대야를 보낼 때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 중 하나죠. 오나나가 빌드업 능력적으로는 정말 어나더 레벨이고, 오나나가 빌드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야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분명히 오나나는 큰 실수들을 보여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,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상 이 사네의 골을 막았어야 한다. 그 첫 골을 먹히면서 완전히 좋았던 그런 전방 압박이나 이런 게 이제 날아갔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.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진짜 무시알라가, 여러분들 왜 무시알라인지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. 이 친구의 진짜 드리블 능력이라든가 탈압박 능력, 뭐 치고 달리는 부분, 막 이런 모든 부분에서 진짜 무시알라가 어나더구나, 이 친구 진짜 너무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오늘 매력적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. 후반전에 가가지고 이제 회이룬의 득점이 나왔는데, 그 회이룬의 득점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김민재가 블락킹을 하려고 했고요. 그 블락킹 장면에서 김민재가 그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김민재 기점으로 실점을 했다, 이런 이야기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 지난 경기에서 보니페이스를 상대로 막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환상적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장면에서 막아야 된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민재가 보여준 모습들이 너무나도 뛰어나니까 김민재라면 저거 당연히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, 애초에 김민재 자체가 몸을 크게 벌리기도 했고 그걸 막기 위한 모습을 보여줬죠. 실제로 김민재 이제 막고 들어갔어요.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지, 그걸 못 막았다고 해서 그게 뭐 김민재의 잘못이었다, 김민재의 기점으로 실점을 했다,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 선수에게 가혹한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코너킥을 통해서 우파메카노의 헤딩을 통해서 핸드볼을 이끌어냈고, 해리케인이 챔스에서까지 이제 득점을 가져가면서 본인이 왜 미넨에 왔는지, 본인이 정말 이 미넨에 와서 득점만큼은 어쨌든 PK를 통해서라도 꾸준히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해리케인이 계속 득점력을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냥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오늘은 좀 해리케인이 많은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. 확실히 내려와주면서 공도 받아주고 슈팅할 수 있는 오픈 찬스도 많이 만들어줬고,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워낙 공격적으로 나오고 같이 이제 적극적으로 싸워주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이 난 걸 수도 있겠지만, 어쨌든 오늘 해리케인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입니다. 그러나서 이제 교체를 가져가고 이러면서 이제 카세미루가 또다시 88분에 좀 괴기한 골을 만들어냅니다. 막 우당탕탕탕탕 대다가 카세미루가 슈팅까지 때렸어요. 근데 그 때리고 난 다음에 미끄러진 상태에서 왼발로 공을 건들면서 또다시 득점을 가져갔고요. 그 장면에서도 김민재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, 막 이런 억가들이 나오고 있는데, 저는 이거는 사실상 그 전 장면에서 김민재랑 고레츠카가 사이드에 나와 있을 때부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애초에 그 장면에서 마샬한테 그렇게까지 농락을 당하면서 뚫리면 안 되는 장면이었는데, 거기서 이제 마샬한테 뚫렸던 그 부분이 저는 고레츠카가 정말 아쉽다. 진짜 이 고레츠카라든가 키미라든가 이 두 선수가 공격적인 가담이라든가 위쪽에 있을 때 침투하는 거나 패스하는 능력,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좋은 매력을 보여주지만, 이 수비적인 가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여전히 들었던 경기였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텔이 사네 대신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경기를 보여주는 모습을 봤는데, 이게 진짜 참 스쿼드가 중요하다는 것 중 하나가, 해리케인이랑 자네가 나갔는데 텔이랑 밀러가 들어왔잖아요.
이렇게 들어왔는데 키미가 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왜 좋은지를 좀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. 이 장면들은 경기를 보시면 지금까지 미넨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주 나옵니다. 지난 경기에는 그나브리를 향해서 주는 칩샷들도 많았고, 그다음에 오늘 경기에서는 테리 패스크로스 올려준 거를 밀러가 이제 슈팅을 가져간 게 골대 맞고 나온 거에서 결국 공이 키미한테까지 갔고, 키미가 공을 잡았을 때 마커스 텔의 정말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죠. 근데 그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문제 중 하나는 뭐냐,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비진이라든가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미드필더진들이 전혀 그런 거를 따라가지도 않고 수비수한테 넘기지도 않고 약간 좀 집중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경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테리 그 공을 잡아서 정말 완벽한 마무리를 하면서 4대2로 경기가 끝날 줄 알았으나 끝까지 마지막에 이제 라이머가 프리킥을 내주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이제 프리킥이 나왔고 그거를 카세미로가 건드리면서 카세미로 멀티골로 인해서 경기가 4대3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오늘 경기에 대한 총평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런 뭐 수비적인 억가가 좀 많았죠.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듀오십이 정말 좋다.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어느 리그에 내다 놔도 김민재랑 우파메카노 조합이 쉽게 질 수 있는 조합은 아니다라는 것과 동시에 정말 이 두 선수를 보호해주는 선수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. 제가 계속 미넨 경기 때 경기들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이 둘을 제대로 보호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공격적인 팀, 좀 잘하는 팀을 만나게 된다면 실점을 할 수도 있고 챔스에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근데 오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.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뭐 오나나의 실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마르티네즈를 보면 정말 잘할 땐 정말 좋은 선수지만 못할 때 보면은 맨날 신경질만 내고 분위기만 흐리고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많이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늘 경기까지 이렇게 지게 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에릭 테나흐에게 프레셔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미드필더진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. 뭐 헤이룬을 데리고 와서 헤이룬이 데뷔골도 넣었고 레시포드가 원하는 왼쪽 윙도 뛰고 있고 이렇게 뛰고 있지만 사실상 카세미루, 에릭센, 그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세 명의 조합이 은근히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전방 압박을 많이 치려고 했고 전반 초반에 그렇게 전방 압박을 치는데 이 세 명의 선수를 보면 미드필더진에서 냉정하게 기동력이 많이 딸리고요.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월하지가 못해요. 그리고 카세미루가 이번 시즌 초반에도 계속 이제 나왔던 이야기지만 자리를 잡는 부분이라든가 리커버리적인 부분에서 평상시면 따일 것 같은 그런 볼들을 전혀 따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턴오버가 많이 당하고 있고 그런 공간적인 부분에서 오늘 무시알라가 그냥 치고 들어가면은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미드필드 보강도 뭐 중앙 수비수 주전 선수들이 안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미드필드 보강도 좀 시급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. 그냥 오늘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야 진짜 해리 케인이 팀에 조금씩 녹아들기 시작했다 이것과 자네는 자네구나. 이 친구는 아무리 이기적이고 아무리 자기 혼자 한다고 해도 항상 득점을 가져가는 선수이고 그다음에 무시알라가 왜 독일 최고의 재능인지를 그냥 증명한 경기이지 않나. 무시알라가 본인이 세계 최고의 넘버 10이다. 진짜 벨링엄과 무시알라 이 두 명의 이 경쟁 구도가 너무나도 보기 재미있는 구도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다시 여러분들 심층 분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